정시의 사주명리 제46강 육식갑자 중 14번째인 정축일주입니다. 정축일에 태어난 사람 정축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일주입니다. 정축일주는 축이 정화에서 식신에 해당하며 12운성으로서는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축의 지장간 내에 있는 개수는 편관이 되고 이 편관은 축을 보아서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음의 신금은 편재가 되면서 축을 보면은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음의 기토는 식신이 되고 그리고 축을 보아서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축일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의 불빛은 차가운 냉광에서 용광로의 포결을 의미하여서 정화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화, 혈을 제외한 모든 빛과 열은 정화로 봅니다. 축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글자로서 축의 글자를 가지면 대체로 복잡해지고 엉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축을 축액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축은 풍류를 즐기고 여유로움을 찾아가는 버들가지가 있는 물가의 언덕 즉 버들유, 언덕안, 유안이기도 합니다. 정축일주는 추운 겨울 한밤에 불을 켜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자식을 위하여서는 지극정성인 사람이 즉 정축일주입니다. 정축일주의 정화는 깊은 밤 외로이 떠있는 별이지만은 나를 내세우려는 자랑질이 그 속에는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축일주는 한밤에 불을 켜고 있는 모습으로 낮보다는 야간이 즐거운 사람으로서 밤을 낮삼아 일하기 좋아하는 야간형의 사람이 많습니다. 정축일주는 한밤에 불을 켜고 있는 이정표 즉 등불입니다. 정축일주는 신금의 카리스마로 무장하여서 즉 신금이죠. 지장간 속에 있는 무장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축일주는 양의 영역에 있는 정화와 그리고 음의 영역에 있는 축토의 만남이라 편협되지 않는 성격으로 폭넓은 교우관계를 나타내지만은 실제로 축은 여과성이 강한 글자로서 친구에 대한 호불호 즉 좋고 나쁨의 선택성은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축일주는 정화의 열기와 축의 냉기가 공존함으로써 중화된 성격을 나타낼 것 같지만은 축은 정화를 지장간 내에 품지 못하여 지장간 내에 따뜻한 정화가 없다는 거죠. 품지 못하여 따사로운 마음이 어느덧 냉기로 가득 차는 사람이 바로 정화일주입니다. 이렇게 정축일주의 마음이 냉온탕으로 오락가락하여도 한밤의 등불인 정축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축일주의 정화 촛불은 기도의 물상이며 축은 액성으로서 정축 글자 자체가 종교를 의미합니다. 축토는 빛나는 것을 덮는 화개입니다. 화개는 정신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꽃입니다.
더구나 화토가 많은 화계는 깊은 생각의 영역에서 목사나 신부 등 종교적인 영역과 관련이 깊고, 또 철학자, 시인, 소설가, 작가, 지필가, 상담력과 관련하여서 문인이 되기도 하고, 또 출판업, 신문사의 편집인이나 웹툰 작가 등 쓰고 그리는 분야에도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축일주는 백호살입니다. 백호살은 강기강성으로 위험이 따르고 혼자서 하여도 추진력이 강하여서 매사에 끝을 보려고 하기에 성패가 분명히 나타나고, 성패의 크기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백호살은 한순간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여지껏 이루어 놓은 게 한순간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축일주는 오늘로서 어떤 일의 결과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그 일의 책임자에게 타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축이 식신이며 교육자의 성향이 일주백호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정축일주가 여름에 나고 관인으로 잘 짜여져 있고, 또 인성이 힘이 있을 때는 관으로 크게 성공하여 결재권을 가지게 되겠지만, 인성이 형충을 당하거나 인성이 부실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는 어려운 살림살이가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백호살 일주입니다. 백호살 일주는 무진, 갑진, 병술, 임술, 정축, 지금 하고 있는 일주, 정축 일주죠. 그리고 개축, 을미, 이 7개가 백호살 일주입니다. 또 정축의 백호살은 금의 기운을 완전히 가두고, 금의 기운을 완전히 가두죠. 지금 축은 금의 기운이 완전히 지금 가두어지는 때입니다. 축은 가두고 정화로서 극하는 구조로서 안에 축 속에서는 개, 신, 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을 완전히 지금 정화의 일관으로서 극한다는 거죠. 극하는 구조로서 건기에 해당하는 부친이나 배우자, 시모의 육친인 재성이 극히 신약할 수 있습니다. 신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 즉 백호살 정축일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육식갑자를 전부 15개씩 나누어서 각각 이름을 붙였는데, 첫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을 제1계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16번째 일부터 30 되는 날을 제2계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30일부터 45번째 되는 날을 제3계절이라고 하고, 46부터 마지막 육식갑자의 마지막까지를 제4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날을 진신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13번째 되는 날을 교신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14번째 되는 날을 태신일, 15번째 되는 날을 복신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와 같이 첫 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에 해당하는 날은 나름대로 전부 다 특성이 있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를 정했는데, 진신일은 그러니까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기묘일에 태어난 사람, 갑오일에 태어난 사람, 기유일에 태어난 사람을 진신일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앞으로 행하면 승리하고 후진하면 패하니 계속하여 나아감이 좋은데, 비교적 자기가 하고픈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냉철한 성격에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지망생이면은 이 진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좋겠지요. 그리고 또 진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근력과 합의되면은 명예가 높고 또 기인과 합하여도 천을기인이나 천복기인이나 복선기인이나 등과 합하여도 길이가 있다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신일로 보겠습니다. 교신일은 앞에 같이 13번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병자일, 그리고 신묘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병오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신유일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교신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색을 볼까요? 교신일은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자아가 강하기에 주변 환경이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혼자 하면 성공해도 협동하거나 동업하면 패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특히 동업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태신일을 보겠습니다. 태신일은 14번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정축일, 지금 하고 있는 정축일이죠. 그리고 임진일에 태어난 사람, 정미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임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태신일에 해당합니다. 태신일의 특성을 보면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모든 걸 후퇴하면은 이익이 되고 다가서면은 손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단하여 실행하면은 뒤늦게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소 두드러진 가치관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복신일을 보겠습니다. 복신일은 15번째 행하는 거죠. 15번째가 30번째, 여기는 무신일은 45, 그 다음에 개해일은 60, 갑자 마지막 일 되겠죠. 무인일, 개사일, 무신일, 그리고 개해일, 이게 전부 복신일에 해당합니다. 복신일은 말 그대로 엎드려 있는 날입니다. 엎드릴 복자거든요. 이게 복신일 엎드릴 복자입니다. 매사가 지연되고 지체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전진과 후퇴도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신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부가 따르고 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축일주뿐만 아니라 일지가 진술충미 고지 즉 묘지에 놓여 있으면 땅속에 육친을 둔 것으로서 남녀를 불문하고 육친인 형제 자매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아픔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성이 재화로서 사고지에 있는 경우에는 돈으로는 다소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사고지에 재성을 둔다고 해도 제가 온전치 못하면은 여유로울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재성이 지지에서 깨어져서 투관에 있는 경우, 형충파해를 당해서 깨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여유롭다 못하는 거죠. 또 그리고 재성이 사주에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또 재성이 있어도 비겁이 강하여서 극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죄다 신약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재성이 탁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성이 인계수가
재성이라면은 기토나 무토에 의해서 탁해졌을 경우에도 일단 온전치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화토 중탁이 되어 있는 명조도 일단 재성이 있어도 사고지의 재성을 두도 제가 온전치 못한 경우에 속하겠습니다. 정축일주는 지장간 내에 식재관을 놓아서 처녀 총각으로서 혼전의 자식을 가지기 쉬운 일주입니다. 처녀일 경우에는 혼전 임신하기 쉬운 일주는 지장간 내에 식상과 관성이 독립하는 일주이며, 식상은 즉 아들과 관성, 남편을 이야기하겠죠. 독립하는 일주이며, 총각일 경우에는 지장간에 재성과 관성이 독립하는 경우입니다. 재성은 여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관성은 아들을 이야기하고 자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여명의 경우에 하나여서 일간이 지장간 내에 관성과 합의되는 경우에도 혼전 임신하기 쉽습니다. 각각의 관련되는 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각으로서 득작할 수 있는 경우 일주 모험을 한번 봅시다. 갑술, 을이 사와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그리고 병신, 정축, 무진, 기해, 경인, 신미, 임술, 계사, 개미일주. 그리고 처녀로서 득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일주는 갑술, 그리고 을사, 병진, 병신, 정축, 그리고 임인, 임진, 개해, 개미일주입니다. 그리고 또 혼전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일주입니다. 여명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을사, 을류, 정해, 기해, 신사, 계사, 개해 일주가 여명으로서 혼전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일주들입니다. 정축 일주가 여명이라면은 기토인 자식 식신을 고에 놓으면은 자식은 사고력은 우수하지만 활동력은 적고 타고난 체질이 허약하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여명으로서 자식이 고에 있는 명조라면은 낙태와 유산이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하고, 또 자식을 얻었다면은 어릴 때부터 자식의 건강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명으로 배우자 궁에 식신 자식을 두는 것은 덕자 부별하기 쉬운 명조로서 자식을 얻고서부터는 부궁과는 인연이 대체로 옅어집니다. 남명이라도 기토 식신이 고에 있으면은 본인의 건강은 부실한 상태이며 사회성이 결여되기 쉬운 성격으로서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식신이 고에 놓이면은 결혼을 할 적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르게 되며 결혼 이후에도 장모와의 관계가 불미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쇠약하거나 병약한 것도 4, 5, 미월에 나거나 대운이 화운으로 흐를 때에는 몸의 건강 상태가 조금은 회복될 수 있고, 해자 축월에 나거나 대운이 수원으로 흐른다면 병약함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축 일주가 해자 축월에 나고 진시에 나는 것은 극각살로 진시의 출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정축 일주에서 식신인 기토는 묘자 묘궁에 있어서 묘가 겹쳐져 있는 형국입니다.
묘의 뜻은 활동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정신력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묘가 겹치면 정신력인 머리로서는 상대할 자가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기토가 임계수나 해자수로 탁해져 있을 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여명에서 식신은 자식으로서 묘궁에 있는 자식이기에 몸이 허약하다 할 수 있고, 아예 자식이 묘궁에 있으면 산액이 있다고 보아서 자식과의 인연이 박하여 자식 갖기가 힘들고 가졌더라도 유산되기 쉬워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주라 하겠습니다. 남명이라면은 식신이 장모에 해당하여서 묘궁에 있는 장모라면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계신다고 하면 몸은 병약한 상태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적인 상태는 지장간 내에 식신인 신금과 개수 편제를 보아서 괜찮은 편일 수도 있지만, 혹자의 경우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생활의 지혜를 펼쳐는 가지만은 역시 묘궁의 무효에 갇힌 백호살로서 허울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축일주가 남자의 명이라면은 재성인 경금과 신금에서 경금이 축을 보면은 묘지에 놓여서 묘궁이 되고, 신금이 축을 보게 되면은 양지를 놓아서 양자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이 투관하고 뿌리가 있을 때는 경금으로 재성이 올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고 부친의 유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축일주가 여자의 명이라면 역시 경금으로 재성을 본다면 친정 아버지와 시모의 덕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신금으로 재성을 볼 때는 두 분께 좀 더 나은 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묘는 육친의 자리로는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병약한 상태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결별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녀 공히 경신금을 제물로 보았을 때는 묘궁에 놓여 있거나 양자 묘궁에 놓여 있어서 창고에 들어있는 돈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묘에 들고 또 묘에 들어서 묘궁이라는 이야기죠. 묘에 들어서 열쇠로 잠그고 또 잠그고 한 번 들어가는 금전은 좀처럼 밖으로 나오기 힘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명주는 돈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전노일 수 있습니다. 정축일주에서 평관인 개수는 대자 묘궁에 있습니다. 여자의 명이라면 남편에 해당하고, 남자의 경우라면 자식이 대자 묘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관대는 즉 사모관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나 아들이 공무원이나 기업의 입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취득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는 이미 합격하여서 그 직업에 맞는 제복을 입고 있다는 의미로서 경찰, 검찰, 군인이나 의사나 간호사, 법관, 회사원, 교도직, 상주 등 그 직업이나 그 상황에 맞는 가운이나 특별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관대의 다른 의미는 명주가 미혼이라면 결혼할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명식에서 사주에서 말이죠. 재성이나 남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재성이나 여자의 경우에 사주에 관성의 운이 없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어릴 때 일찍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게, 즉 60 이상 정도 너무 늦게 들어오는 명조라면은 관대의 운이 되면은 남녀의 결혼 운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대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본다면은 기혼일 경우나 미혼일 경우를 불문하고 관대는 예쁜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끝낸 상태로 보아서 여자의 경우에는 가장 뽐내는 시기, 가장 이쁜 시기가 되겠죠.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갈목한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축 일주의 정관인 임수는 세지에 놓여서 세자 묘궁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의 명이라면은 세자 묘궁의 세의 의미는 명주가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좀 더 나은 위치로 향하여서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회사에서 맡은 보직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맡은 보직은 지금 세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인데 수입이 신통찮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묘궁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신통찮고 맡은 보직은 괜찮은 자리가, 즉 세자 묘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또 혼인의 시기에 있는 여명이라면, 여자라면은 세자 묘궁에 있다면은 임수 정관을 남편으로서 선택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세자 묘궁은 이 세의 의미는 그 사람 자체는 괜찮을 수 있으나, 세의 의미죠. 사람 자체는 괜찮을 수 있으나 주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갈등에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묘궁에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명조에서 임수가 월간이나 시간에 투한다면은, 임수가 월간이나 시간에 나타난다면은 정임 한목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임 한목으로 묶이게 되어서 정화와 임수는 자기의 구실을 옳게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또 임수관으로서 취업은 하였으나 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가 월간이나 시간에 투한 사람으로서 정임 한목이 되었을 때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임합이 되는 상태에서 명주가 인월이나 묘월에 났다면, 음력으로 이야기합니다. 음력 1월이나 6월에 났다면은, 그러니까 목이 왕성한 시기에 났다면은 이 말이 되겠죠. 났다면은 정임합목으로서 무엇이든 시작만 하고 중간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즉 금전만 소비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은 강하지만은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정임 한목의 어떤 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축 일주가 인성인 간목을 보면은 대자 묘궁이 되어서 배움의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타주에서 힘있게 자리하여서 벽갑 인정의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은 목화 통명이 되면은 명석한 두뇌를 이용하여서 교육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명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명식이 되면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고 중인에 머물게 됩니다. 일반인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축 일주에 인성인 을목이 축을 보면은 또 정축 일주의 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편인 을목이 축을 보게 된다면은 세지 반환에 있기 때문에 세자 묘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축 일조가 세지에 있다는 것은 음간으로서 12운성의 걸음이 역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왕성한 왕이 온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세 다음에는 왕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음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간의 세력에 감해져 가는 세지보다는 좋은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간인 경우에는 세지가 지나면 병사묘가 오기 때문에 세력이 감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간일 경우에는 세지에 오는 것이 양간의 경우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가 묘에 놓인 것과 인성이 세지에 놓인 것을 종합해 본다면 어디에서든지 차석의 위치까지 오를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직책보다는 선호도가 좀 낮고 또 조금은 한직에 가까운 자리일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달리 인성 을목을 지금 어머니로 본다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성 을목을 어머니로 본다면은 세자 묘궁에 놓이게 되어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고, 또 아버지 신금과의 관계는 매우 불편한 관계로서 그 사이가 결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인 을목이 가장 꺼리는 것은 아버지인 신금이기 때문입니다. 정축 일주의 여자의 명식에 천간에 병화가 투관하고 대운에서 임수의 간운이 온다면은 나의 혼인 운이 확실하지만은 개수의 운이 온다면은 반드시 나에게 오는 관성이 아니고 자매에게 오는 관성이거나, 만일에 자매가 없다면 이때는 나의 혼인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또 정화일간에 병화가 동시에 투관된 명이라면 혼기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화와 병화가 동시에 투관된 명조로서는 혼인 시기를 놓친다면 나는 차석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두 번째인 자리에 청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축 일주에 병화가 투관되어 있다면 나의 지장간에 있는 재물 신금을 병화인 급제에게 병신합으로 빼앗기는 모양새이며, 자기의 처마제도 급제와 암합이 일어날 수 있는 명조이기도 합니다. 또 운에서 병화가 올 때와 지지에서 인사오의 운이 올 때도 재성의 일탈이 일어나기 쉬워서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처의 일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투관한 명조라면은 동업은 건물이며, 동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업의 일이라도 잘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정화와 정화일간이 있을 때, 정화일간일 때 병화가 오는 것을 꺼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축 일주 내에서 오의 자가 있거나 만일에 없어서 오의 운이 오면 원진살, 기문관살, 탕화살, 저의 암합 등이 형성되어서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이 모두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오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쉬면서 휴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축 일주에 임목의 자가 있거나 운에서 임목이 들어오면은 지장간에 있는 간지 모두 암합이 일어납니다. 즉 축에 있는 개신기라는 간지와 그리고 임목에 있는 무병갑의 간지가 전부 서로가 암합이 일어나는 거죠. 무개합 그리고 병신합 그리고 각기합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인 무토와 평관 개수가 서로 합하여서 비급인 화를 만들고 또 급제 병화와 편제인 신금이 서로 합하여서 새로운 관인 수를 만들고 또 정인인 간목과 식신인 기토가 서로 합하여서 광화된 식상 토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비급, 식상, 관성이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여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일거리를 위하여 비극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는 모양새이고 환경이 바뀌는 결과입니다. 정축 일주가 해자축 수국을 이룬다면 몸이 병약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사유축 삼합을 이루는데 6월에 난 사람이라면 대체로 피부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또 정축 일주가 천간에 금이 투관하면 드러난 부자이고 또 금이 불투하고 건국만 이룬다면 재물을 창고에 재우는 드러나지 않는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46강 육식갑자의 14번째인 정축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축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47강은 무인일주 편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